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연합뉴스 오늘 기사만 해도 5건이었습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외국인 관련 기사가 2건이었고요. 호텔에서, 집에서 마약 투약한 20대와 30대 검거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재벌가 마약망, 수사 피해서 해외로 도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귀국해서 구속됐습니다. 이 기사들 보면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죠. 오늘 사사건 건은 직접 마약 수사 오랫동안 해온 김희준 변호사와 마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이 실제 수리남 사건 담당했던 검사셨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려져 있습니까? 잘못 알려진 겁니까? 아니, 제대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당시 수사할 때는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십니까? 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할 때 조봉행 사건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긴 하지만은 국적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하고 수리남 국적을 취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 수리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을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결국 잡아오는 과정이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더더구나 이제 수리남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죠. 네. 더구나 국적까지 세탁을 해버렸으니까 송환도 쉽지 않았겠네요, 진짜. 송환이 쉽지가 않죠. 사실 이게 외국인이잖아요, 법률상으로는. 네. 근데 외국인의 국외범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법권이 그쪽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의적으로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외의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만큼 마약 범죄는 중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을 그렇게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마약의 폐해가 극심하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은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국가에서 관여를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한두 번만 투약을 해도 쉽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심화되다 보면은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독이 되면은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마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0.03g을 투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지만은 그게 똑같은 양으로는 같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아, 점점 늘려가야 되는군요. 예, 그게 이제 도파민의 그 정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행복감이라든가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자극을 줘서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늘려가다 보면 치사량까지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또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병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투약량을 늘리려면 돈도 그만큼 점점 많이 필요해질 거고 그렇습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대마초와 액상대마를 흡입하거나 사고판 17명을 기소했는데 안 씨 같은 연예인뿐 아니라 재벌가 3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자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해 1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이 12,000명이 넘었다. 근데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암수라는 개념이 있는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거되는 사람들이 실제 범인의 30명 중에 1명 정도만 붙잡힌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암수범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 건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 물밑에 숨겨져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28.5배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배까지도 봅니다. 100배까지. 예, 그 여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마약 문제가 이슈화가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마약 사범의 검거 건수가 확 늘어나요.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는 검거 건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데 그건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통계 수치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네. 열심히 단속하면 청정국이 아닌 거고 열심히 단속하지 않으면 청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열심히 잡아들이지 않으면 네. 사실 얼마나 있는지는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마약 거래가 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네. 대면 거래가 주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을 하면서 굳이 만나서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다크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국제 특송 화물로 배달을 해줍니다. 네. 숨겨놓은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유통은 그렇고 소비 측면도 그럼 바뀝니까? 좀 전에 보면 10대, 20대도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당연히 유통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소비층도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면 거래를 했을 때는 그래도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40대나 50대가 많았거든요. 통계상으로도 그건 나타납니다. 10여 년 전에는 마약 사범의 주된 연령층이 40대였어요. 네. 근데 재작년부터는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 자체가 비대면 거래로 가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즉 인터넷이라든가 SNS 거래에 익숙한 연령층은 어린 연령층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젊은 층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네. 이게 막 비싸다면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면 10대가 그걸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값도 싸지는 모양이죠. 값도 많이 싸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 마약의 80% 정도가 동남아산입니다. 동남아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중국산이라든가 북한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통닭 한 마리 값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살 수가 있단 말까지 시중에 떠돌 정도예요. 그만큼 이게 구입도 쉬워지고 마약 가격도 싸졌기 때문에 젊은 층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경찰이 특별 단속 결과 발표해 놓은 거 보니까 창고를 파티룸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마약 투약하고 같이 파티하는 거죠. 뭐 악기도 있고 뭐 이렇던데요. 현장 사진을 보니까 네, 준비되어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적으로 혼자 몰래 하고 이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저렇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저것도 이제 사실 뭐 새로운 그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저는 창고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서 대마 같은 걸 몰래 키워가지고 생산을 해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재배하는 현장에서 투약이라든가 소비까지 할 수 있도록 네. 소위 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저게 유통이 저렇게 발전하는 게 당국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뭐 피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시장이 커져서 이제는 숨을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더구나 요즘은 이제 뭐 해외 교류도 많아지고 해외 유학 갔다 온 젊은 층도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대마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라는 그 경각심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일종의 문화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투약을 하게 되고 흡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중독돼 간다는 게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가장 그러니까 더 심각한 오랜 거죠. 시간 더 많이 투약을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마약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는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의 단순 소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유통하거나 재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소비층에 국한이 됐다가 소비만 해서는 마약을 계속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유통시키면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급 체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마약을 텔레그램 마약방을 만들어 가지고 20, 30대 성년자들을 중간 공급책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마약을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고3 학생은 어디서 사와서 파는 겁니까, 그럼?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주문을 하면은 국제 특성 화물로 보내주는 거죠. 야, 그 텔레그램,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사람들이 잘 평범하게 접근을 잘 안 되는 이른바 다크웹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비밀이 보장되는 SNS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가는 모양이군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가고 있고 지금 현재 마약 유통의 가장 주된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하면 적발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적발이 어렵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협조가 안 되거든요. 영장을 제출해도 대화 기록을 내놓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내놓지 거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약 사범들을 SNS라든가 뭐 텔레그램, 다크웹을 이용을 해서 거래하는 마약 사범들을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죠. 방금 마약 수사도 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입법 사항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런 제도가 소위 말하는 언더커버 같은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의 일을 먹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서 계속 추적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들여온 다음에 잡기가 힘들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쉽지 않겠나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러니까 세관이나 이런 데서 네. 관세청 같은 데 잡으면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세관에서 다 걸러낼 수 있으면은 어차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로 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마약이 뭐 유통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마다 들어오는 국제 특성화물이 너무나 많고 네. 그에 비해서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청 같은 경우에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숫자가 8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것도 최근에 이제 마약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부터 35명을 늘린 숫자가 그렇습니다. 아, 그나마 늘린 게. 네, 늘린 게 그렇습니다. 네. 80명 가지고는 현재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저런 영상을 봐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물 아래에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필로폰이나 대마 말고도 네. 이른바 신종마약 이런 표현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신종 마약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마약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학 물질을 가지고 해서 만드는 건데 그 화학적 화학 물질의 합성 기술 자체가 발달을 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종 마약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신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에 적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종 마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적발됐어도 마약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강주지검 강력부 검사할 때 물복이라는 것을 최초로 적발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했을 때 그냥 물러나왔었어요. 마약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랐었죠. 아예 성분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밝혀지기까지도 상당히 어렵고 그걸 적발해내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왜 지금 미국에서는 펜타닐이라는 약물, 네. 사실 그냥 약인데 이거 먹고 환각에 취한 젊은이들 엄청난 사회 문제거든요. 네.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것도? 국내 이미 뭐 의료용 마약으로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한테 처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펜타닐을 동네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청소년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 이런저런 통증으로 사면 너무 쉽게 처방을 해주고 있고 네. 그걸 이 악용을 해서 그걸 처방을 쉽게 받아서 중독돼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쉽게 어떤 즐거움에 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자체를 끊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좀 승리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네,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편성돼 있지 않고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교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예방 교육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교육이 중요하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약에 일단 취한 사람은 환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좀 잘 돼갑니까?
치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이게 교도소에 수감을 해놓고 석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치료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 재활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1군데의 그 치료 재활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요. 예, 경남의 부곡병원하고 인천의 참사랑병원. 그리고 예산 자체도 되게 적어요. 약 2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억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그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명 정도의 한 달 치료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년 예산이요? 예. 근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뭐 치료 재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네. 어렵죠. 지난해 검거된 사람만 수만 명이라는데 야, 예산 더 확보해야겠네요. 저희가 자막으로 좀 전에 치료 전문 병원들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남겨드렸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이런 분들 알고 계시다면 스스로 그런 데 빠져 계시다면 반드시 전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월 마지막 날에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